예, 안녕하십니까. 즐겁 수험생 여러분. 베리타스 원장 금동음입니다. 오늘은 7급 관련 제도 변경이 있고, 그 다음 수험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타진이 많아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대략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설명회를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개개인에 대한 의문점 해결은 충분치 않을 겁니다. 보시고 의문이 남으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7급 시험 변경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외모 영사직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1차는 피셋으로 바뀌었고 2차 경우에는 전공 과목이 2차 시험의 주 과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선발 인원에 대한 변경도 있죠. 다행히 또 기쁘게도 일반 행정이든 외모 영사이든 선발 인원을 늘렸습니다. 더구나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16.2% 정도 이렇게 증가시켰으니까 수험생 입장 또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215명을 뽑는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은 증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30명을 증가한 거죠. 30명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는 커트라인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문제 한 문제 정도 이런 부분은 커트라인 하락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들지만은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학생들이 상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선발 인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외모 영사 경우에도 10% 증가했으니까요. 역시도 나름 의미 있는 증가다. 줄어드는 것보다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목이 바뀌었고 선발 연원이 증가되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향후에 대한 예측입니다. 아마 과목별 난이도는 상승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와 2차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는 25문제로 문항수가 늘었죠. 문항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는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는 입장에서도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난이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직은 사지로 할지 오지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안 된 상태이죠. 근데 1차는 오지선다형으로 결정된 걸로 봐서 2차 시험도 오지선다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 아니지만은 예측해서 얘기하면은 오지선다로 바뀌게 되면은 무조건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전에는 1차, 2차 개념이다 이런 부분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험 봐서 한꺼번에 결정하고 이런 부분인데 1차, 2차 개념이 생겼다 이런 얘기는 1차에서 일정 부분 걸러내고 2차는 심도 있게 들어가겠다 이런 시험 체제가 바로 1차, 2차가 분리된 겁니다. 1차, 2차가 분리된 시험이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 쪽으로 치면은 5급 시험이 그렇게 돼 있고 국립외교원 시험 그 다음에 예전에 사법시험 이런 것들이 다 1, 2차가 분리된 시험이고 2차는 당연히 전공 테스트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문제로 구성비가 달라질 가능성이 그냥 일반적 예측으로 하면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내는 사람들이 난이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정을 못하면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 유형에 대한 변화를 줘더라도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한꺼번에 7과목을 봐야 되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 자기 과목에 대해서 난이도를 마음대로 높인다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어 출제위원들이 국어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국어를 푸는데 예전에는 20분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 배정은 그런 거죠. 20문제 20분 이렇게 되니까 국어를 푸는데 한 30분 걸리게 하고 국사 출제하는 분이 국사를 또 30분 걸리게 한다. 이런 출제 제약이 시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공만 출제한다 이렇게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유형이 바뀌었으니까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그 반면에 수험기간은 단축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제가 어긋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왜 수험기간이 단축될까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당연히 7과목에서 이렇게 4과목으로 줄었으니까, 뭐 1차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4과목으로 줄었으니까 수험기간은 당연히 단축될 겁니다. 단축된 기간에 난이도 높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풀이가 또 정답 고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부분이 수험기간이 단축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인데, 이걸 보십시오. 이걸 먼저 볼까요? 2번을 한번. 변경 전에 여러분들은 합격 평균 연령이 7급은 28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은 28세 후반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30세 육박하는 나이에 7급 시험이 된다는 거죠. 7급 시험이 되는데 5급 시험의 평균 합격 연령이 26세입니다. 그런데 7급 시험이 28세이고 5급 시험이 26세예요. 그 부분이 근데 객관적 공부량으로 볼 때는 7급보다는 5급이 공부량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이 오래 걸린 것은 예전에는 피세세라는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7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구조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5급은 5과목이에요. 5과목이니까 난이도는 높다 할지라도 그 난이도에 도달하는데 7급보다는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됐으니까 현재 합격 연령이 2년이나 낮은 건데, 이제는 5급이나 7급이나 과목이 같아져 버렸죠. 같아져 버렸는데 주관식과 객관식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객관식이 당연히 정점에 올라가는 게 더 시간이 덜 걸리는 겁니다. 덜 걸리니까 이제는 무조건 수험기간은 과거보다는 단축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요 정도면 될 겁니다. 아마 그전에는 7급 붙자 이렇게 하면 3, 4년 걸렸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변경되면은 아마 24살, 25살, 물론 준비하는 시기 언제인가 이건 문제되겠지만은 5급보다는 연령이 하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연령 하향이 올해나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7급을 쭉 준비해둔 누적된 수험생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이 추측이다 이런 기간 동안에 1, 2년 동안에는 저 연령 변화에 뭐 의미 있는 변화다 약간의 변화는 있으리라 보지만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의미 있는 변화는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냥 시험은 난이도 이것만 비교하면은 5급보다는 어린 연령에 빨리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과목은 동일한데 주관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가 객관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가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당연히 합격하기 위한 정점에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기간은 객관식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종전보다는 많이 어려진 상태로 또 수험기간은 뭐 1, 2년이면은 물론 시험이다 이런 부분이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변경 전, 변경 후에 대한 과목 변경은 이미 있기 알고 있어서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 보면은 기존의 국영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험 경험이 있는 학생들, 7급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저 국영사에 들이는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저도 7급을 한 10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한 12년 가르쳤네요. 근데 전공은 행정법이다, 행정학이다, 경제학이다. 경제학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또 헌법이다. 한번 이건 올려놓으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7급 시험을 붙는 학생들이 국영사를 잘 해서 붙는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전공은 일단 안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90점 이상을 받는다. 난이도 불문하고 이걸 전제로 하고 국영사 부분은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이 많았죠.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 전공 과목을 높게 맞고 국영사 부분을 전공 과목보다는 조금 낮게 맞아서 합격한 경험이 여러분한테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국영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 영어 국사 이 부담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수험 기간을 한 2년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전공이 어렵습니다. 법이 어려워요. 헌법도 어렵고 행정법도 어렵고 경제학도 어렵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면은 어느 부분에 가면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국어, 영어, 국사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수험 1년 차에는 전공하고 국영사를 고르게 하지만은 시험이 떨어지고 나면은 전공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이는 시간은 줄어들고 국어, 영어, 국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넣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해방됐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피셋으로 대체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나는 과목만 지금 2차에 남아 있습니다. 노력을 제가 이제 느낄 때는 50% 이상 노력이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급 피셋은 민경채하고 지금 같이 본다 이렇게 보니까 그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민경채는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준비 과정 없이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들이 학원에서 스터디를 운영할 때 민경채를 먼저 응시하게 합니다. 그 다음 민경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은 5급 피셋을 풀게 하는데 두 시험 간에는 난이도 격차가 상당히 있어요. 그 민경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80점에서 90점, 또 어떤 학생들은 100점을 수월하게 맞는데 5급 피셋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 다행히 시험 수준이 민경채와 같이 보니까 시험 수준의 예상은 시간 투입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설명드린 대로 전공은 경제학 외에는 단기 완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셋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공부가 제가 볼 때는 수험 기간을 종전에 한 2년 정도로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 부담이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1차 통과되고 2차 전공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수준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변별력을 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난이도는 높여서 출제할 겁니다. 높여서. 또 난이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하면은 컷이 대단히 높은 선은 생성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수험생의 공부 부담은 양쪽으로 줄었지만은 합격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고 대신에 양쪽으로 줄은 부분 때문에 합격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단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이유로 수험 연령 그 다음 수험 기간을 저희들은 이렇게 짧게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목표는 그 합격 적당한 기간입니다. 목표 수험 기간은 초보자 기준으로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합격의 양만큼 채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 그 양을 채우고 합격한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좌우되는 부분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공부해야 합격하겠다 이런 양은 채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예상 응시 인원입니다. 지금은 7급이 2만 명, 3만 명 지원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은 10,000명 단위죠. 그렇죠? 특히 행정직하고 예모형 사정만 꼽는다 이렇게 하면은 최대치로 잡아도 이 인원을 넘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7급은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7급만 순수하게 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7급하고 5급 과목이 겹치다 보니까 7급하고 9급 과목이 겹치다 보니까 9급과 7급을 병행하다가 5급이 되면 5급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 대부분 5급과 7급이 9급하고 7급이 같이 돼가지고 7급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도 있고 또는 7급에 실패해서 9급만 돼서 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거의 양자를 겸해서 하는 학생들이 수험생의 대부분이었고 7급을 준비하면서 나는 9급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9급을 보지 않을래요 이런 학생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7급하고 9급하고는 공통점이 전혀 제로가 되었고 0이 되었고 근데 그 0을 나름대로 연결시켜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시험이든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급을 준비하는데 9급도 겸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를 또 한다 국사를 이건 7급 시험이 안 될 것이고 9급 준비하는 학생이 피셋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9급 시험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7급하고 9급은 이제는 같이 병행이 불가능한 시험이 되었고 이제는 하게 되면 5급하고 병행을 하겠죠. 그럼 7급 응시 인원이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맥스로 잡았을 때 일행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외모형사직을 합치면은 저는 8,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른 징계를 뺀 얘기입니다. 최대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5급 준비생들이 기본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급을 응시하는 율이 한 10,000명, 실제 응시하는 학생이 한 8,000, 9,000 이렇게 되니까 절반은 뭔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2,000명 정도 행정직하고 외모형사직을 합친 겁니다. 7급 전체가 아니라 7급 전체라면 뭐 세무직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12,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발표된 바로는 1차에서 10회수로 선발하죠. 5급은 7배수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채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7급의 경우에는 2차 채점에 대한 부담이 없죠. 객관식으로 하니까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 1배수를 1차에서 충분한 배수를 선발해서 10배수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행정은 2,150명을 선발하고 외모형사는 410명을 선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1차 경쟁률이 일반 행정 5대1, 외모형사 5대1입니다. 그러니까 1차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 겁니다. 시험이 2차가 더 어려워요. 2차는 10대 1이니까. 5대 1 정도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7급 시험이 뭐 경쟁률이 표현조차 못할 정도로 높죠. 그렇죠? 근데 지금 1차 시험이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1차를 통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5대 1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7급을 막 준비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수천 명 내지는 뭐 10,000명이 넘어갔죠. 또 저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3만 이상이 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10,000명, 20,000명 단위에서 187명이 합격하는 겁니다. 187명이. 이거는 뭐 100대 1의 시험인데 그 난이도하고 지금 5대 1의 난이도다 이렇게 하면은 경쟁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피셋을 준비하는데 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률만 따지면은. 그렇다면 이 경쟁률 안에 5대 1의 경쟁률 안에 뭐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5대 1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게 지금 선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진 겁니다. 이게 2,150명이니까 10배를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할 확률이 7급을 순수하게 과거 형태로 준비했을 때보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10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1차 붙는 것이 여러분들이 피셋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 이제는 1차 되는 것은 훨씬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예상 출제 수준은 영체 수준이다 이렇게 하니까 드리는데 그다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많이 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차 피셋은 하루에 2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서 하면은 충분합니다. 1, 2월에 1월,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 5월 이것도 높일 필요 없어요. 약간 높여도 충분합니다. 아마 강의 듣고 좀 하다 보면은 이거 그다지 부담 안 되네. 10회수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우리가 신중을 가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입니다. 시험 한 달 전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피셋만 올인하십시오. 한 달 전. 또는 학생에 따라서 2차를 겸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1월 달부터 이렇게 피셋 해오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 1차 하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2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국어, 영어, 국사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공에 배당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헌법 이렇게 하면 하루에 뭐 2시간,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하지. 나머지를 국영사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쪽에 많이 투자한 거죠. 그렇게 해도 전공 점수는 잘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전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과거보다 전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1차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는 2달 이상 온전히 전공만 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국사가 없는 상태. 지금 여러분이 7급 응시 경험이 있다면은 그 세 과목 드러내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내지는 실제로 내가 만점을 노리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 정도죠. 그렇죠? 전공 시험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험 기간은 무조건 짧아져요. 무조건. 시험 과목이 줄었으니까 무조건 짧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합격을 위한 과목별 공부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1일 2시간 내지 3시간, 그 다음 시험 1개월 전에는 10시간 이상 집중 학습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수험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헌법은 제가 가르치니까, 행정법도 과거에 가르쳤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헌법은 한번 꼼꼼히 보는데 한 15일이면 됩니다. 강의 들어서. 이 안에는 기출문제까지 다 풀이할 수가 있어요. 한번 꼼꼼히 봤으니까 두 번째는 10일이 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이거는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 두 번째 한 10일에 보고, 처음에 1회도 15일, 그 다음 10일, 10일에 봤으니까 5일이면 보고, 그 다음에 3일이면 보고, 2일이면 보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시험 직전에 하루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6일 정도 걸려요. 넉넉히. 그리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한 18일 정도면 이것도 넉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2일, 그래도 강론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한다 생각하면 8일, 그 다음 5일, 3일, 1일 하면 총 47일 정도 걸려요. 많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근데 7급 경험이 있던 학생들, 처음 하는 학생들 있지만은, 지금 처음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7급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걸리겠습니까? 여러 번 하는데. 원래 시험을 봤다, 행정법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하면 18일 걸리겠어요? 하루에 10시간 하는데.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법 교과서가 전페이지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면은 하루에 이제는 우리가 국영사를 안 하니까 10시간 볼 수가 있어요. 10시간. 피셋은 2-3시간 하면 되니까. 10시간 보면은 1000페이지면은 하루에 100페이지를 보더라도 꼼꼼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페이지. 하루에 100페이지를 1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10페이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에 10페이지 보는 공부예요. 초보도 10페이지는 보죠. 그렇죠? 강의 들으면 10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나가는 겁니다. 또는 혼자 보더라도 10페이지는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전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공을 모르는데 하루에 1시간에 10페이지만 보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보면,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10페이지는 너무 이게 쉽다. 지금 보게 되면은 행정법 하루에 20페이지는 보겠다. 1시간에. 그러면은 하루에 200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럼 닷새면 보는 거예요. 닷새면. 1000페이지니까. 닷새면 보는 것인데, 초보가 그럼 18일을 못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거죠. 그리고 혹여라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을 보는데 뭐 36일이나 전혀 안 걸릴 겁니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행정학 좀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52일 잡았습니다. 경제학 50일 정도 잡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두 과목에 대한 부담은 여기 적힌 것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 요 두 과목이 여기에 관건이다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렇죠? 행정학은 어떤 기본서를 보든지 벗어나는 문제 무조건 2문제. 경제학은 그 자체가 좀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의 집중도가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이쪽으로. 이거는 뭐 언제 보더라도 90점 이상 안정적으로 받고, 이거는 들쭉날쭉이 있으니까 그때는 행정학이나 경제학 쪽으로 집중하면은 합격하는 공부량을 확보하는 데는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잡았던 8개월인데 이게 지금 이걸 더하면 187일입니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8개월입니다. 240일이 남았어요. 초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못하지만은 그냥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종전의 개념처럼 7급을 3년 내지 4년을 한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전보다 빨리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럼 예전에는 이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급을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5급은 최장 1년 6개월이면 넉넉하다고 봐요. 물론 그 기간 안에 되는 학생도 있고 못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공부량을 합격하는 양을 채우는 데 1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7급은 왜 3, 4년을 잡았을까요? 합격 연령이 28세가 넘은 걸로 봐서는 수험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되는 거죠.
물론 빨리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일단은 학원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할 겁니다. 7급만을 위한 학원이 없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노량진을 배경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7급만을 위한 과정이, 정밀한 과정이 있습니까? 없죠. 다 강의하시는 분도 9급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7급을 얹혀서 듣는 것이고, 7급만을 위한 정밀한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부응하는 그런 학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 원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급을 준비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험을 빨리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7급 수준의 강의를 선생님들이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주요 과목이 헌법은 7급밖에 없고 경제학은 이것도 7급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이 두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도 중요한 비중인데, 이거는 9급 과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9급 수준에 맞춰서 해요. 그럼 7급 수준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 이거는 강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9급 학생들이 이탈해버리니까 그 과목은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개인의 노력으로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국영사 비중입니다. 국영사 비중. 이거는 시험 범위가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복불복이에요. 어떤 애는 쉽게 나오고 어떤 애는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찍는 문제가 몇 문제가 돼버리니까 잘 찍으면 되는 것이고 못 찍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거듭거듭 채워가지고 나중에 또 운도 따르고 이렇게 시험이 돼야 되니까 경쟁률은 높고 시험의 안정성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 5급하고 같아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3년을 한다 4년을 한다 이런 마인드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아까 본 대로 양이 없어요. 그렇게 할 양이. 전공은 금방 올라가 버리니까요. 피 써서는 어렵지 않고. 자, 이제 주제를 보겠습니다. 7급을 신림동에 오라, 이런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7급은 고시입니다. 고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보시면 이제 5급 대부분이 7급에 응시하는 겁니다. 5급생들이. 고시예요. 수준이 고시가 돼버렸고,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준하고 5급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준이 결정적으로 다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목표를 7급으로 잡았다, 5급으로 잡았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는 근본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7급은 고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5급 응시생 대부분이 아마 7급을 응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응시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1차 3월 달에 와서 혹여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복학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복학하지 않고 7급을 붙고 시험을 쳐놓고 복학하면은 스케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5급 1차를 붙으면은 1차의 선발률이 2,000명 이상이니까요. 그 학생들은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객관식만 조금 적응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7급을 시험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부분 7급에 응시하기 때문에 3번에 보면은 문제 난이도 올라가고 합격 난이도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7급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7급만 했던 학생들, 또는 5급에서 이렇게 7급을 겸해보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적응성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은 적응이 뭐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급반을 운영을 해봤어요. 우리가 7급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원이 아니라 7급반을 운영해 보니까 운영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시험 과목이 바뀌기 전입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한 38% 정도 나와요. 3월부터 7월까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7급반을 4월 달에 개설해서 4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그럼 합격률이 38% 정도가 나옵니다. 10명에 4명이 되고 100명에 38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7급의 객관식의 적응성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적응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노력이 들고 시간도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훈련 방식이 다른데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전환한다.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럼 그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 일반 행정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헌법은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작입니다. 경작은 5급 수준으로 치면은 아마 1순환 수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경작 20문제를 7급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어렵게 이렇게 느끼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거는 그냥 10분 안에 풉니다. 우리 학생들의 점수표를 보면은 그건 경작은 거의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아니면 95점인데 95점인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해서 틀리는 겁니다. 이 거의 만점 받고 그 다음에 헌법이 90점 이상이고 뭐 어차피 공부해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니까 행정법이가 95점, 90점입니다. 이게 한 95점 이렇게 나와요. 행정학이 이게 이제 공부 안 하면은 점수가 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급 학생들이 7급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행정학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알고 있는 지식을 객관식으로 훈련하는 정도니까 기출문제 정도 이렇게 다루고 보면은 행정법을 예를 들면 우리는 깊이 있는 문제는 다 다뤘어요. 5급 학생들이. 나머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익힌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위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지 지역적인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이 전공에서는 거의 90점, 95점 이렇게 맞고 행정학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5급하고 7급하고 격차가 이렇게 간극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학만 준비해서 행정학만 85점에서 90점 사이로 맞으면은 전공을 한 90점 이렇게 맞아요, 평균. 전공은. 그리고 나머지 국어, 영어, 국사가 이제 어려웠죠. 국어, 영어, 국사인데 국어는 언어 논리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니다. 그 국어는 이 학생들이 한 80 이렇게 맞고 80이나 아니면 85 이렇게 맞고 영어는 뭐 70에서 75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국사도 70에서 75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 세 과목의 평균이 한 8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네 과목의 평균이 90 정도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걸 커버를 하는 겁니다. 원래만 쉬웠기 때문에 80점 후반이지 그전에는 80점 초반이었죠. 높아봤자 80점 후반이니까 네 과목이 90점이고 세 과목이 80점 근처다 아니면 75점에서 80점 사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시험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더구나 국영사가 있는 상태에서 5급을 하던 학생들은 합격률이 학원에서 4개월 만에 40%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객관식 적응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지금 얘기 연장입니다. 기존 7급 수준으로 준비하면은 7급 시험에 합격하기가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공으로 단련된 5급생들이 진입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기존에 7급 하던 학생들도 전공에 대한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걸 많이 하겠죠. 많이 하니까 경험이 있는 7급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이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수준으로 전공 정도는 경작 특히 이렇게 해야 7급에 대한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저기서 말하는 5급 수준은 주관식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5급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개념은 잡아야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5급 수준이다 이런 얘기는 5급으로 합격할 수준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5급 수준은 뭐 천차만별이죠. 우리 순환으로 따지면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3순환 이렇게 되면 5급 합격하는 수준인데 7급이 거기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학원으로 치면 1순환 정도 대비를 해야 어려워질 7급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문제에서 어려워지더라도 시험 난이도 측면에서는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신림동은 고시 준비에 특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노량진은 종합반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신림동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낮은 수준의 관리. 뭐 예컨대 독서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 시간을 통제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안에 컨텐츠 통제가 없기 때문에 또는 컨텐츠에 대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통제하는 겁니다. 시간만 통제하는데 무슨 열의가 정밀하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9급 시험은 어렵지 않은 시험이니까 물론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은 어렵지만 다른 시험보다는 그래도 짧은 시간에 되는 시험이니까 그 정도 총대로도 되는 학생이 나오지만은
이제 7급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차원의 시험이 됐고 1차를 통과한 경쟁률이 2차에는 10대 1이니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는 정밀한 시스템에 본인의 공부 방식을 의존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림동에 여러 학원이 있지만은 왜 우리 학원 베리타스로 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신림동의 학원들이 관리 시스템이 정밀한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습니다. 이건 성과물로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5급을 81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77명입니다. 저게 우리가 최종 합격이 발표되기 전에 나온 데이터라서 81명인데 저거는 2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최종 합격은 77명입니다. 5급에서 여견 합쳐서 5급 고시를 77명, 81명 정도로 합격시키는 학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는 있지 않겠어요? 다른 학원이 가지지 못한 관리의 노하우, 관리의 치열함, 관리의 전문성, 또 관리의 치밀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른 학원은 이렇게 결과를 못 냅니다. 베리타스만 이렇게 내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7급 시험은 고시 수준이니까 고시를 많이 붙이는 학원이 7급도 많이 붙이게 될 거예요. 저는 자신하는 바가 7급 시험에 1등 학원은 베리타스가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합격생을 많이 낼 거예요. 5급 합격생을 저 정도 낸다면은 7급 합격생은 숫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합격생은 비율은 저거보다는 훨씬 높일 겁니다. 우리가 아마 1년 원래 그 다음 내년까지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이제 5급은 물론이고 7급도 베리타스에 가면 합격한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일단 학습 공간은 쾌적해야 됩니다. 쾌적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학원 가보면 뭐 특정 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을 많이 넣기 위해서 책상도 작고 의자도 불편하고 공간도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넣어가지고 거기 학생들을 넣어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책상이 좁으면은 책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 다음 의자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로가 금방 쌓여요. 그리고 학원 안에 학습실이 환기가 잘 안 된다, 공기가 쾌적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학습 능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영 원룸 입주 혜택이 있습니다. 직영 원룸 공과금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한 갈래는 학원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주거비용이죠. 근데 이게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학원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강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너무 낮추면은 학원 강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이 양보를 해서 또는 희생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이게 거주 비용입니다. 거주 비용이니까 7급도 이제 이때까지처럼 집에서 통학하면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군데 잡아가지고 빨리 끝을 내버리세요. 처음 한다 이렇게 하면 원래 9월달에 끝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지만 아직까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통학 시간을 아끼시고 집중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고시를 하듯이 7급을 준비하면 시험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7급도 고시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심층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입실이 가능합니다.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급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개념이 뭐 학생에 대한 차별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걸리는가 하면은 5급은 한 15% 내지 20%는 탈락시킵니다. 그게 뭐 공부가 부족하다 등등의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5급은 한 1년 6개월 정도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생활에 맞는 학생인가, 주변에 부담을 주는 캐릭터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겁니다. 7급도 마찬가지로 8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입실 요건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탈락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서 학원에 오지만은 우리도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도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가 된 학생들이 우선 선발 대상이고
공부에 대해서 열의가 떨어진다, 주변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한다, 이런 학생들이면 저희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실 때는 학원에 그러한 규정이 명백히 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은 제가 일일이 다 합니다. 제가 고시생을 20년 봐왔습니다. 될 학생, 늦게 될 학생, 빨리 될 학생, 성적이 우수하게 될 학생, 어느 정도 감은 있지 않겠어요? 가르쳐보면 100%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그 기준에 미달하면은 그때는 학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5급 합격률이 수강생은 30% 정도 합격해요. 5급이 30%. 밖에서 5급 경쟁률은 30대 40대 1입니다. 밖에서 일반적으로 하면은. 근데 학원에 들어오면 3대 1입니다. 5급이 3대 1이에요. 7급을 학원에서 고시만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 합격률을 상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객관식인데 고시처럼 열심히 한다, 학원에 열심히 가르치고 똘똘 뭉쳐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상 합격률이 나오니까 앞으로 모토는 베리타스 7급 스파르타반에 들어오면은 이게 곧 합격이다, 이런 공식을 우리가 만들 것이고, 또 학생들을 잘 선발하면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은 기수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공부 경험이 있던 학생들은 1기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부량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더 다지겠다, 이렇게 하면 1기부터 들어오시고, 여기는 대상은 변경 전에 7급 준비 경험이 있지만은 진하게 안 했다, 예컨대 2년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오시고, 그 다음 7급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다, 오시고, 그 다음에 3월부터입니다. 여기는 5급 학생들이 진입을 할 겁니다. 5급 피색 결과가 불안하다, 이런 학생, 그 다음 7급 준비가 6개월 이상인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2기 때 들어오더라도 시간상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 3기입니다. 여기는 1차만 준비시킵니다. 실전 모의고사, 또 피색 캠프 이렇게 가동합니다. 그 다음에 1차가 끝나면은 2차를 하죠. 2차를. 2차 준비가 집중적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행해지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는 언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원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화면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불합격하면은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해 드리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1, 2기는 시험은 저 정도만 응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임박한 3기죠. 이게 1차 기간입니다. 1차 기간. 이때는 100% 응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4, 5기는 2차 준비 기간이니까 이때는 100%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30%, 여기는 피셋은 상위 40% 했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해드리고, 2차 경우에는 상위 30%에 들었는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전용 학습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제관리하고요. 지정자석이고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실강 전과정 무료이고, 예습 복습 동영상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성적 우수 장학금 상위 30% 지원하고, 그 다음 저는 1, 2차 스터디 학원에서 구성을 해줍니다. 의무사항 아니고 참여 희망하면 구성을 해주고, 외모 영사직은 외국어 스터디를 구성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직영 원룸에 대한 말씀드렸고, 피셋 전국 모의고사를 무료로 응시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 10번, 11번, 12번 이런 부분인데, 저거는 우리 학원만의 특성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은 알겠지만은 1, 2월에는 1차 비중은 적게, 2차 비중은 높게, 3, 4월도 역시 1차 비중은 낮게, 2차 비중은 높게, 5월달에 들어가면 1차 비중이 올인, 7월달까지 한 달 정도 내지는 6주 정도,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면 2차에 올인합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이 끝났을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났을 때. 2차 시험이 끝났으면은 봅니다. 혹여라도 5급에 실패해서 또는 5급 준비기간이 짧아서 7급을 먼저 보았다, 이런 학생들은 5급에 재도전을 하십시오. 하시고, 특히 재학생들은 7급 시험 붙으면 유예가 가능하죠.
학교 다니는 동안 유예해버리시고 5급에 재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9월 달부터 12월까지 5급 스파르타반이 있습니다. 1, 2차 집중학습을 시킬 겁니다. 요리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의 경우에는 2차는 버리시고 피셋만 집중하시고 현재 진행되는 피셋 캠프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 5급 1차 시험 합격하면은 5급으로 계속 가서 2차 시험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합격하면은 7급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마무리 시험 됩니다. 학원에 하나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7급 공부를 계속하겠다 이런 학생도 많이 있겠죠. 7급 시험이 봤는데 목표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지방직 7급을 응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은 취약감을 보완해서 1, 2월 달에 다시 7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루트로 가십니다. 그 다음 스파르타 1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11, 상황 10회, 언어논리 10회 이렇게 강의 들으면 가닥 잡힐 거예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 2차입니다. 행정법, 경제학, 헌법. 2차 외모 형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전공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7급 공부할 때 그 기준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국영사 시간을 계속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국어 맞춤법하고 그 다음에 문법하고 한자 익히고 영어 해야 되고 국사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절반이 무조건 국영사였어요. 그러니까 전공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이제는 전공만 하니까 처음하더라도 이 정도 하면은 전공에 대한 투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2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압축됩니다. 이렇게 8회 1차는 2차는 조금 더 줄죠. 그리고 행정학은 18회로 이렇게 횟수가 많이 잡힌 이유는 5급을 끝낸 학생들은 5급 1차가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해서 7급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은 행정학만 약합니다. 7급 과목에 계리가 있는 부분이 행정학만이니까 행정학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익힌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5급 시험을 보고 오는 학생들은 최소한 1순환은 했죠. 우리 학원 기준으로 하면 2순환도 했으니까요. 그 학생들이 경제학, 행정법, 헌법이다. 여기에 애로가 전혀 없어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미리 행정학만 잡아두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외모 형사직입니다. 이거는 과목 자체가 외국어 부분이 개인적으로 해결되니까 세 과목이니까 훨씬 더 여유가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 상기 부분입니다. 상기는 요거는 피셋만 하는 겁니다. 피셋만. 피셋 캠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계속 시험 보고 그 다음 전국 모의고사 계속 보고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 계속 시험 보고 강의 듣고 그 다음 전국 모의고사, 외부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한 6주 정도 하면은 실력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6주입니다. 6주. 매주 보니까 6주 정도 하면은 7급의 피셋 정도는 넘칠 겁니다. 그 전에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저 때는 많은 학생들이 피셋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구나 해서 아마 2차를 여러 번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은 4기입니다. 이거는 2차 집중 기간입니다.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한 5회 정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5기입니다. 5기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이렇게 봅니다.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4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자율학습 기간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약한 과목 내지는 학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험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루 일정을 볼까요? 오전에는 피셋 강의 듣고 그 다음 강의 들은 부분에 대해서 자율학습하고 그 다음 수요일, 토요일은 실전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강평 듣고 그 다음에 강의 걷는 수요일 날은 자율학습을 계속하고 토요일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오전에는 1차 끝냈고 그 다음 오후에 2차 강의 듣고 저녁 먹고 자율학습하고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니까
학원 과정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나는 공부 다 하겠다 하면 7시부터 학습관 개방하니까요. 나는 다 하겠다 하면은 12시까지 하면은 저 과정 외에도 여러분이 4시간 다 할 수가 있어요. 4시간. 그럼 전공만 놓고 볼까요? 1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지. 오후부터 하더라도 강의 듣고 저녁부터 하더라도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강의를 빼더라도 5시간. 아침에 와서 2시간 더 하면 하루에 7시간 하는 겁니다. 강의까지 넣으면 10시간, 11시간이에요. 전공의 집중도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기간이 수험기간이 단축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단축되는 부분은 5급보다는 무조건 단축돼야 됩니다. 5급은 주관식, 공말량도 많고 7급은 객관식. 근데 객관식의 특성이 5급만큼 난이도를 높이는 게 불가능해요.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원이 잡은 8개월 기준이다.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급 강사진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인데 다 이제 그 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자료 해석을 하시는데 이거는 5급을 붙은 학생입니다. 붙은 사무관 출신이에요. 사무관 하다가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5급이 보니까 전부 고득점을 했어요. 자료 해석을 95점, 뭐 90점 이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 이 좋은 선생님의 특징은 그 이력의 특이한 부분이 처음에는 자료 해석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뭔가는 본인이 깨달았어요. 비법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료 해석이 9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최종 시험까지 하게 된 경우이고 상황 판단 선생님입니다. 김준 선생님인데 여기는 5급 재경직을 합격했고 그 어렵다고 하는 입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2관왕이에요. 2관왕. 그 다음 상황 판단을 아주 뛰어나게 잘 합니다. 그 다음 언어 논리입니다. 문대균 선생님이에요. 여기는 그 5급 강의를 언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리트 쪽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선생님이고 강의 경력이 한 15년, 20년 되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뭐, 우리, 최고 정예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경제학 김진욱, 이상근, 양영준. 객관식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상근, 그 다음 양영준 선생님은 7급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생님은 CPA 강의가 7급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강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행정법입니다. 뭐, 이름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주 유명한 일타 선생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입니다. 이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베테랑 선생님들이고 고시 붙은 분들, 그 다음 박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 선생님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5급은 그냥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는 게 이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보다는 7급의 난이도를 또는 합격을 좌우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터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쉬운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더 붙여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험 합격하는데 또는 7급의 현행 수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아까 보신 대로 학습관이 무료이고 그 다음 안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강의실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 자습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도 거기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면 학원에 상담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수험생활이 올해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 맞는 방향하에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7급을 준비하는 환경은 바뀌었다. 이걸 전제로 수행 계획을 어떻게 짜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7급 설명회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